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바둑왕전 결승 2국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해설의 노영아 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결승 3번기 중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는 최종국이 될 수도 있는 한 판인데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떻든 이창호 구단이 1국을 이겨서요. 유리한 고지는 점령을 했는데 네. 자, 일단 박정원 구단이 여기서 서력을 한다면요.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박정원 구단이 더 유리하다는 그런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네. 중요한 한 판이 되겠습니다. 네, 영광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지 박정환 구단 대 이창호 구단의 대국 함께 만나보시죠. 제31기 KBS 바둑왕전 결승 2국 박정환 구단 대 이창호 구단의 대국입니다. 박정환 구단 93년생입니다. 2011년과 12년 KBS 바둑왕전 2연패를 달성했고요. 응시배 결승에 진출해 있습니다. 네, 이창호 구단 통산 140회 우승 기록이 있는데요. 2010년 KBS 바둑왕전의 우승자입니다. 2012년 LG배 준우승, 응시배 4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국에서 이창호 구단이 100을 들었기 때문에 네. 이번 제2국에서는 자동적으로 짚프게 됐습니다. 국후 인터뷰에서 박정환 구단 1국은 완패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승리를 했었는데요. 이창호 구단이 그 왕년에 저력을 발휘해서 특히 또 이 KBS 바둑왕전과는 인연이 깊기 때문에 연승을 할 수 있을지 네. 상당히 궁금한 그런 한 판이 되겠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한 번 더 우승을 차지한다면 3연패를 달성하게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3년 연속 우승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예전에는 이 KBS 바둑왕전이 처음 시작됐던 1979년 정도만 하더라도 뭐 전체 기사 수가 한 60여 명, 한 70명 정도 됐을까요? 네.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그때에 비하면 숫자가 늘어났죠. 지금 이제 거의 300명 가까운 그런 수로 팽창을 했습니다. 그만큼 실력 있는 기사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3년 연속 독식을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또 도전기도 아니고 선수권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3연패는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초반에는 상당히 알기 쉽게 지금 두어지고 있죠. 네. 네, 이창호 구단은 국수위 방어에 실패한 후 현재 무관입니다. 오늘 1승만 추가한다면 무관에서 또 탈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타이틀을 하나 차지하고 있는 것과 무관과는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엔 또 국제기전의 출전권에도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우변에서는 상당히 편하게 서로들 두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변의 변화는 백의 의도대로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흑이 침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네. 백이 선수로 형태를 잡고 그 좌귀의 날일자 큰 곳을 굳혔죠. 지금까지 진행으로 본다면 백이 상당히 발리 빠르다. 흑은 상당히 두텁게 두고요. 아직은 뭐 우열을 가늠하기는 어려운 국면입니다만은. 네. 오늘 보석은 별다른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우변일 때는 어느 정도 윤곽이 가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좌변 쪽의 백진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주목거리고요. 네. 자, 백이 침입하면서 박정환 구단이 먼저 싸움을 걸었습니다. 조금 전에 흑이 날일자로 둔 것은 이제 물론 그 우변 화점에 건너붙였을 때의 충머리를 의식한 수인데요. 그런 약점을 남겨두고도 또 들어갔네요. 네.
그 충머리의 약점을 백이 고분고분 지켜둔다면 네. 흙이 지금 입구자 한 대로 한 곳으로 안전하게 집을 굳히는 것이 싫다는 얘기죠. 자, 박정환 구단 싸움을 걸었는데요. 네, 한국 랭킹 2위에 올라있는 박정환 구단. KBS 바둑왕전 통산 11회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창호 구단입니다. 자, 흙이 붙였을 때 이제 백의 응수가 좀 어려운데요. 박정환 구단은 2선으로 붙이는 수를 택했습니다. 넘자는 뜻인가요?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끼우는 수가 몇 점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패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초반에는 패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패가 날 경우에는 먼저 때리는 쪽이 유리하다는 것이 정설이죠. 아주 평온하던 그런 포석이었는데요. 지금 갑자기 거기서 광풍이 불어칩니다. 이건 뭐 거의 외길이에요. 따내고 단수 치는 데까지는. 백이 침입을 하면서 갑자기 급박해졌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뭐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가 무척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네, 초반이기 때문에 패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중요한데요. 우변 형태 살펴보겠습니다. 전혀 예상치 네. 못한 데서 지금 변화가 일어났죠. 자, 이쪽을 들어가면서 급박해졌어요. 네. 물론 이제 흙의 의도는 이렇게 젖혀달라는 건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나 해놓고 늘어버리겠다는 거죠. 뭐 끊고 늘을 수도 있고요. 그냥 네. 이렇게 늘어버리면 이 두 점도 들어가고 여기도 약점이 남고 이렇게 붙이는 수가 이제 좋은 수인데요. 네. 이 수로는 이쪽으로 호구 치는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걸 막아준다면 그때는 물론 이렇게 젖혀서 이건 뭐 아무 수도 안 되고요. 백도 연결이 안 되죠. 백은 이렇게 호구 치면 기세상 네. 이쪽을 늘든가 뭐 이쪽을 늘든가 어떻든 늘어야 되거든요. 이쪽을 늘는 건 젖혀 있는 맛도 있고 이렇게 두면은 네. 좀 밀었을 때 일단 두텁고요. 흙도 뚫을 수가 있는데요. 네, 중앙을 뚫어서 흙도 충분히 들 수 있는 공연이었거든요. 네. 이쪽이 더 유력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외길이죠. 예, 이건 뭐 어쩔 네. 수가 없습니다. 백도 잡는 건 뚫리니까 네. 이렇게 되고 또 이제 넘게 되고 이쪽으로 단수 치는 건 축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패가 되는데 자 초반에 어디 패가 있을까요? 패감이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네. 큰 패인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백이 따내면 당연히 따겠죠? 흙은 패감을 써야 되는데 딱 눈에 띄는 패감은 네. 없는데요. 이제 패감을 쓴다면 우변 좌변 쪽 백진에 패감을 써야 되는데요. 네. 어쩌면 악수패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백은 지금 다행스럽게 우상기 흑두점 이선의 흑두점을 끊는 패가 있어요. 그럼 거기 패감이 2번 나오거든요. 조금 악수긴 하지만은 지금 흙이 든 수보다는 뭐 그 죄가 좀 덜합니다. 흙도 어쩔 수 없는 패감이었는데요. 네, 참 두기 싫은 수인데요. 어쨌든 큰 패죠. 그리고 만약에 흙이 계속 악패를 써준다면 네. 백은 그 화점에 놔서 흙을 단수 쳐놓고요. 기분 좋게 몰아넣고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는 백보다는 흙이 좀 더 부담이 크지 않나 싶고요. 네, 거기 이제 패감이 고민이에요. 그 패는 안 받을 수 없죠? 네. 그 후에 패감이 문제인데요. 네. 그렇다고 지금 흙이 백석점을 단수 치는 것은 백이 한 점 따낸 다음에 만패불청을 하거든요. 네. 예. 흙은 지금 그 하나, 백 한 점 잡을 수밖에 둘, 없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아직도 이제 일선으로 단수 치는 백감이 있고요. 한 번이 더 네. 있군요. 물론 이제 최악의 네. 경우에는
또 2점으로 단수 치는 수가 있지만 거기까지는 두지 않겠죠. 워낙 손해가 크니까. 흑은 여기서가 문제인데요. 네, 여기서 지금 네. 패가 글쎄요, 지금 좌하귀에 붙여놓은 곳에 다시 한번 옆구리에 붙이는 정도? 그것도 역시 악수 팩감 네, 아닌가요? 물론 악수죠. 백을 20초. 붙여주기 때문에. 하나, 그러나 지금 우변패가 가치가 크기 넷. 때문에 네. 다섯, 웬만한 악수는 여섯, 감내해야 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좌상 뚫차님 팩감. 이것도 받아줄까요? 이것도 한번 받아주겠죠. 네. 왜냐하면 백은 한번 2점 단수 치는 패가 또 한 번 있으니까 뭐 화점으로 꽉 이어서 받아주면 다음엔 별로 패감이 없거든요. 20초. 하나, 둘, 뭐 흑을 살려주지 않겠다고 3-3 넷, 쪽으로 받는 것은 패감이 다섯, 여러 번 나오죠. 네. 여섯, 일곱, 지금은 여덟, 꽉 있는 아홉. 수가 정수로 보이는데요. 바깥을 틀어막았네요. 이렇게 되면 흑도 팩감이 또 나오는데요. 네. 화점으로 두어서 뭐 살자는 패 같은 것은 악수니까 다 받아주겠다는 얘기네요. 네. 20초. 하나, 둘, 셋, 백은 넷. 뭐 다섯, 여섯, 일곱, 나머지 패를 여덟. 쓰겠죠. 아홉, 흑도 좌상 팩감 악수라도 써야 될까요? 지금 뭐 예상 밖으로요. 예상치 않은 곳에서 패가 나왔어요. 초반에. 네. 그래서 좌변 쪽에 20초. 계속 지금 흑이 하나. 패감을 쓰는데 둘, 셋, 아무래도 그 자체가 악수 패감이기 때문에 기분은 썩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고민이죠. 이게 어떻게 패를 쓸지. 화점으로 뚫는 패는요. 좌상귀에 백이 받아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받아주고 그때 흑이 패를 20초. 따내면 하나, 둘, 조금 전에 셋, 해설해드린 대로 그 화점으로 넷, 단수 쳐서 버릴 수도 다섯, 있어요. 여섯, 일곱, 이제는 패의 가치가 여덟. 작아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흑이 그 악수패를 여러 번 쓰게 되면 네. 뭐 충분히 습점을 버려도 백은 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여기서 또 어디에 패를 써야 될까요? 고민입니다. 20초. 하나, 좌하기 둘, 쪽에 셋, 중앙에 좀 넷, 눌러 막는 수도 다섯, 있는데요. 여섯, 일곱, 그 패감은 여덟, 눌러 막는 것은 지금 흑이 붙인 쪽으로 백이 늘어서 다음에 패감이 없어요. 네. 예, 그리고 백집을 완전히 굳혀주기 때문에 그렇게 둘 수는 없는 거죠. 옆구리에 붙였는데요. 만약에 백이 이 패를 해소하면 단수치고 3-3으로 밀어서 하나, 둘, 그런 정도로 만족하겠다는 셋. 겁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다 받아주네요. 최대한 득을 보죠. 네. 만약에 백이 다음에 좌측으로 눌러 맞게 되면 네. 깨끗하게 큰 집이 확정되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흑이 또 움직이기도 좀 20초. 그래요. 예. 하나, 둘, 백은 이제는 버릴까요? 이제는 백도 패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흑진이 견고해서요. 백은 패 쓸 데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일선으로 그 자충으로 드는 패는 있는데 그건 워낙 악수니까 둘 수는 없죠. 20초. 그 패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버리는 길을 택합니다. 좌변에 여기 네. 두 번 세수를 악수패를 썼으니까 뭐 이런 정도로 타협을 해도 들만하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또 마땅한 수가 없습니다. 백은 패감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20초. 하나, 둘, 셋, 안 이을 수 없고요. 네. 어쨌든 석점의 역할은 다 했어요. 네.
단수 한 번 더 쳐놓겠죠. 백은 단수 쳐서 기분을 한번 내볼 겁니다. 자, 일단 있는 자체로 하나, 둘, 백석점은 거의 흙이 잡았다고 봐야 되니까요. 다섯, 네. 여섯, 우상 쪽의 흙집도 일곱, 상당히 커지긴 여덟, 했어요. 아홉, 귀중한 선수를 백이 잡을 수가 있는데요. 방향은 역시 좌변일까요? 네, 이제 뭐 백이 지금 그쪽을 이어준다면 흙도 뭐 손을 빼고 좌기 방치했던 것을 움직이겠지만 백이 그 눌러 잡는 수가 워낙 20초. 큰 자리라 백이 하나, 둘, 셋, 우변은 넷, 손을 뺄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우상일 때 흙집이 약 30집은 확실하게 굳어졌거든요. 네. 좌변에 백집이 어느 정도 굳어지느냐가 이제 또 20초. 하나, 문제인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세 번 남았습니다. 네, 박정환 박정환 구단 초읽기를 씁니다. 좌변인 좌변인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시선도 좌변 쪽에 머물러 있죠. 지금 네. 그 우변 쪽을 백이 손을 빼도 네. 무사한지를 일단 먼저 살피고 20초.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지켰네요. 네, 눈에 보이는 큰 자리를 뒀죠. 자, 이렇게 되면은 좌기 일대 백집도 뭐 이 자체로 20집이 넘고요. 네. 좌상 쪽도 있고, 이절충은 백도 뭐 불만은 없습니다. 서로 간에 초반부터 큰 집을 챙겼습니다. 네, 20초.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흙도 지금 두 번 남았습니다. 포도송이처럼 뭉쳐있는 네. 그 우변 쪽을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뭔가 좀 찝찝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될지 지금 이창호 구단이 고민을 하는 건데요. 네, 우변 쪽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박정환 구단이 뭐 여기는 반상 최대고요. 네. 이제 고민하는 것은 흙이 이쪽을 끊어왔을 때 얘기거든요. 이쪽을 끊고 네. 이렇게 늘어왔을 때 이제 이쪽 사활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쪽 사활은 뭐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두더라도 네. 거의 살아있는 돌이죠. 예. 아주 위협적이진 않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을 끊는 것은 계속 네. 밀어간다든가 하는 것이 더 기분이 나쁘죠. 둔다면 이제 여기를 끊는 건데 여기를 끊는 것은 백도 이 부분을 뭐 받아둔 다음에 또 패까지만 하면 이렇게 다시 패를 걸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러나 흙은 이제 이렇게 두고 뭐 백이 이쪽을 보강한다면 여기가 지금 반상 최대니까 백이 여기를 두는 것과는 큰 차이죠. 이쪽에 그렇네요. 백이 두면 뭐 네. 여기가 뭐 난극해 같이 팽창하고요. 백이 왔을 때는 또 다르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가 네. 아닌가 싶은데요. 균형은 일단 잡혔습니다. 균형은 잡혔는데 이제부터 좌변이 과연 어느 정도 네. 굳어지느냐가 승부입니다. 20초. 하나, 네, 둘, 이창호 구단이 택한 셋, 수는 넷, 두텁게 밀어간 수네요. 다섯, 역시.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창호 구단이 그 단수당하는 곳을 우변을 밀었고요. 백은 모자 씌워서 계속 그 좌변 쪽에 폭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백이 위로 막으면 지금 백이 든 곳으로 흙이 뚫는 수가 싫죠. 네. 그게 눈에 보이니까 백은 안전하게 그쪽을 막음으로써 좌상기도 이제 백집으로 만들었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기는 뭐 절대에 가까운 곳이고요. 백이 거기 막으면 또 상변에 험집이 남기 때문에 흑의 상변도 상당히 팽창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이제 20초. 백도 바로 젖혀두느냐 네. 아니면 한 칸 뛰느냐 두 가지가 셋. 있습니다. 넷, 네, 가볍게 한 칸을 띄웠어요. 다음에 호구 치는 수가 너무 좋죠. 그 수가 좋기 때문에 흑은 여기서 붙이거나 뭐 호구되는 곳을 늘거나 해야 되는데 20초. 하나, 그냥 느는 것은 셋, 백에게 별 넷. 영향이 없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끼웠는데 받아준다면 몰아준다면 이제 이어서 박자가 맞습니다. 백도 지금 흑 한 점을 단수는 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한 점은 이제 제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굳이 살릴 일이 없죠. 그쪽 단수가 아니라면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20초. 왼쪽으로 가만히 느는 하나, 수도 재미있고요. 둘, 네. 왼쪽에 가만히 셋, 느는 정 자체로 넷, 좌변이 크게 다섯, 굳어지거든요.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역시 벌이네요. 정수로 보입니다. 젖히면 다시 젖힐 수가 있으니까요. 젖히고 젖히었을 때 흑이 2단 젖힐 수는 없거든요. 젖히면 늘어야 되는데 계속 밀어간다면 우중앙의 흑의 모양보다는 그 좌중앙의 백의 모양이 훨씬 네. 더 폭이 넓죠. 20초.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상변은 어느 정도는 집이 다 된 거죠? 네, 상변은 이제 그쪽을 누름으로써 흑집이 거의 완성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문제는 백의 좌변인데요. 20초. 하나, 상변은 대략 한 뭐 넷, 50집은 확실하고요. 다섯, 네. 여섯, 일곱. 경우에 따라서는 60집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백도 20초. 점점 골이 하나, 깊어지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흑의 집도 굳어지지만 백의 집도 점점 커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흑은 여기서 2단 한 번 더 젖혀놓고 네. 뭐 손을 빼거나 아니면 이 장면에서 손을 빼고 좌변 삭감을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은 가만히 늘어놓는 게 정수고요. 이제는 흑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백이 늘 때 흑이 그쪽의 단점을 이으면 네. 20초. 하나, 우상 일대에서 중앙까지 뻗어나온 흑집은 뭐 60집을 상회하는데 여섯, 일곱, 여덟. 좌중앙도 백이 갈수를 하나 하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흑이 그쪽을 지금 이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흑은 삭감과 침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지금 하변에 큰 자리가 있는데요. 네. 그쪽에 화점 정도로 20초. 흑도 벌려서 하나, 집으로 둘, 대항을 할지 셋, 아니면 넷, 바로 좌변으로 침입을 다섯, 할지 여섯, 그건 이제 형세 판단 여덟. 여하에 달렸는데요. 일단 큰 자리부터 차지를 합니다. 네, 이 정우단이 일단 서두르진 않네요. 네. 백의 형태가 한 수로 완성이 되지 않는다면 하변도 굉장히 좋은 네, 자리네요. 큰 자리죠. 자, 그런데 한 수로 어떨까요? 좌중앙이 한 수로 집을 20초. 하나, 울타리를 쌓기는 만만치 둘, 않고요. 네. 셋, 또 어느 넷, 정도 선에서 백집이 되더라도 흑은 상변과
하변 쪽에 여덟, 양쪽의 대가를 아홉. 형성할 수 있으니까 둘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울타리를 지금 쌓으려고 하고 있죠. 네. 그쪽에 백돌이 놓이면 흙이 이제 아래쪽에서 침투하는 수는 불가능합니다. 네. 이제는 중앙으로 쳐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선에서 침이 삭감을 해야 될지 둘, 셋, 삭감은 해야 넷.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같은 선에서 네, 들어갔습니다. 버틴 수죠. 네. 한 칸 오른쪽으로 침입을 하면 온 거는 하지만 백이 또 날일자로 지켜버리면 완전히 좌변이 굳어지거든요. 백이 지금도 물러서는 정도로 경계선 결정할 수 있지 않나요? 네, 물론 이제 물렀으면 집은 둘. 되지만 네. 셋, 넷, 다섯, 여섯, 그것은 이제 흙도 둘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아홉, 열, 백. 두 번 남았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초읽기 한 번을 더 사용합니다. 지금은 생각할 게 많죠. 그렇습니다. 수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네. 이제 전진을 할 것이냐. 공격을 한다면 또 어느 정도로 할지도 결정을 해야 하고요. 네, 지금 이제 20초. 흙도 하나, 그 둘, 셋, 지금 둔 쪽에서요. 네. 오른쪽으로 붙여버리면 일곱, 봉쇄되는 여덟. 모습이거든요. 봉쇄당하면 또 그쪽에 흙집이 커지니까 네, 일단 날일자로 씌워서 그 봉쇄를 피했습니다. 흙도 이 장면에서 나와 끊을 수는 없어요. 나와서 끊으면 단수 치고 호구 쳤을 때 조금 전에 삭감했던 흙 한 점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받는 정도일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는 씌우는 공격이 가능할까요? 일단 뭐 씌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형태는 이제 백이 우측으로 한 번 더 넣는 수가 거의 선수기 때문에 씌우는 수는 가능합니다.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마지막 초읽기에 먼저 몰립니다. 지금 장면이 이바둑의 최대 승부처가 되겠죠?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이제 흙집은 일단 우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거든요. 백이 이 좌중앙을 어느 정도 선에서 굳히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박정환 구단의 생각은 마지막 공격을 하나, 먼저 할 것 같아요. 둘, 공격 수단을 셋, 찾고 있는 듯 보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묘한 곳에 놨는데요. 네. 아주 직접적인 공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생각하기 좀 어려운 수입니다. 보통은 오른쪽으로 하나 늘어놓고 네. 모자 씌우는 수가 일감으로 왼쪽, 떠오르는 곳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흙도 중앙을 달아놔야죠. 박정환 구단이 지금 오른쪽으로 늘어두는 수가 완전한 선수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일단은 지금 흙이 포위된 모습이에요. 상변 쪽에는 상중앙에 그 단수 친다든지 하는 수들이 듣기 때문에 흙이 깔끔하게 연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상중앙에 흙 한 점 단수 친다든지 하면 흙은 그 한 점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뚜벅뚜벅 조여오고 있습니다. 물론 베개의 울타리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흙도 지금 노림수가 있어요. 네. 날일자 건너붙여서 끊는 수가 있죠. 백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마음 놓고 하나,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둘, 어렵긴 서로 마찬가지네요. 다섯, 여섯, 일곱. 아주 두터운 수죠. 다음에 흙 7점 잡자고 젖히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네. 중앙은 거의 막혀 있습니다. 그 수로. 20초. 하나, 둘, 셋, 그럼 흙도 아래쪽 약점부터 노려봐야겠네요. 여섯, 일곱. 또 일단 그 점을 두어서 어느 정도 연결에 성공은 한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 형태는 이제 다음에 또 하나, 꿇는다든지 하는 수가 둘, 선수로 듣거든요. 네. 넷, 백도 하변이 다섯, 조금 얇아졌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일단 굉장히 기분 좋은 네, 자리네요. 아주 기분 좋은 곳이죠. 흙은 뭐, 네, 그 한 점은 단수 쳐야죠. 네. 여기서 뭐 위로 는다든지 해서 계속 굴복당할 수는 없거든요. 그쪽을 하나 단수 쳐놓으면 다음에 그 끊는 수가 상당히 유력해집니다. 이제 끊었을 때 우변 백말의 사활도 노릴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네, 일단 뭐 거기는 두고 싶은 자리죠. 그건 지금 중앙을 끊어도 20초. 하나, 백이 들여다본다든지 하는 수가 있어서 셋, 뭐 사활은 넷, 별로 걱정이 없어요.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하변 흙의 형태도 집이 꽤 붙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쪽을 하나, 받음으로써 이제 둘, 하변 흙집도 굳어졌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그쪽을 둔 수는요, 5점도 안정을 취하면서 네. 다음에 날일자로 좌변을 키우는 수를 보고 있는 건데요. 흙도 뭐 하나 밀고 20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나, 네, 둘, 위선으로 다 집을 셋, 줄 수는 없죠. 그렇죠. 날일자로를 다섯, 당하면 여섯, 네. 크죠. 일곱, 여덟, 아홉. 계속 틀어막는 정도로 집이 지어질까요? 근데 젖히면 같이 젖혔을 때 네. 백이 2단 젖히기면 물론 확실하게 집은 되는데 그 대신 2단 젖히는 수는 마지막 하나, 그 아래쪽이 약간 단점이 셋, 남고요. 넷, 다섯, 느는 정도인데 여섯, 늘면 계속 밀어서 일곱, 그 여덟. 정도 선에서는 백이 집이 나는데 아예 손을 뺐네요. 좌변은 흙이 파괴하더라도 깊숙이 침입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본 거고요. 거기도 상당히 실속 있는 점이죠. 흙이 꽉 있는 것과는 차이가 20초. 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호, 좋은 자리예요. 어떻든 그 자리가요. 네, 그수로 백의 중앙 두터움은 마지막. 어느 정도 지워진 것 같습니다. 둘, 자, 지금 형세는 셋. 어떨까요? 넷, 네. 사실 지금 백이 이런 정도로 두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네. 집은 확보가 집이 되는데요. 꽤 붙는데요. 네. 여기 지금 끊어오면 좀 기분이 나쁘죠. 예? 뭐 살 수는 있겠지만 살려면 네. 뭐 이런 수들을 선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수를 하고 뭐 이렇게 두면은 대충 살긴 산 모양인데요. 네. 여기가 끊겨 있으면 이제 그게 이렇게 들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쪽이 다시 또 얇아지겠네요. 네. 이쪽으로 이어두더라도 백익을 늘어야 되는데 이쪽도 확실치 않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끊기는 게 싫다고 보고 여기를 단수 쳤습니다. 엄청나게 큰 자리죠. 보강의 의미가 또 있는 네, 수고요. 다음에 또 뭐 넣는 수도 네. 있고요. 하지만 흙이 들어간 수도 굉장히 네, 크는데요. 거의 큰 자리죠. 네. 그러나 이제 이런 정도 선에서 이 집은 만들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집을 짓는 것과 이 수와의 가치입니다. 네, 이런 정도로 집을 짓는다면 백집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집이 약 한 70집 바라볼 수 있거든요. 70집, 뭐 덤까지 한 80집. 일단은 현재까지는 좋은 결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부터 중앙 마무리가 승부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한 칸 뛰니까 백이 이 호구되는 곳으로 하나 하나, 선수 활용을 둘, 시켜놓고 셋, 활용하고 넷, 다섯, 상중앙을 늘었네요. 여섯, 일곱, 상중앙으로 늘음으로써 중앙 두 점은 완전히 백이 제압을 한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중앙 쪽이 백도 마지막. 두터워지면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은 백은 지금 일곱, 이제 좌변 여덟, 쪽에 하나 아홉, 지켜서 네. 집으로 대항할 만도 한데요. 네, 빈상각으로 두어서 선제 공격을 하고 나왔네요. 바로 차단을 하겠다는 네. 뜻이군요. 참 끊는 모양은 안 좋은데요. 이 20초. 하나, 둘, 셋, 넷, 보통은 이제 끼우는 다섯, 것이 더 여섯, 강렬한데요. 일곱, 예. 위에서 여덟, 단수 치고 호구 쳤을 때 네. 후속 수단이 별로 없다고 본 것 같아요. 또 지금 그렇게 두는 게 정수고요. 일단 내친김에 나와 끊어보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또 바깥으로 탈출구는 이제 막혔습니다. 자체에서 삶을 찾아야 되는데 자체로는 글쎄요, 왼쪽으로 쌍립을 서놓고 쌍립 쓰는 수가 선수니까요. 20초. 백이 흑두점 하나, 끊을 때 호구 치면 둘, 네. 천원으로 셋. 호구 치면은 넷, 다섯, 여섯, 대체적으로 안형을 갖출 수 있는 형태 같습니다만은 일단 차단은 되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나와 셋, 끊는 수는 다섯, 백도 조금 여섯,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일곱, 여덟, 아홉, 그쪽을 또 해놓고, 배를 만들었네요. 네, 배를 만드네요. 네. 굴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이 일단 좋은 타이밍으로 보이네요. 지금 굴복을 시키는 게 중앙과도 관련이 있는 네, 건가요? 그렇죠. 백은 패를 하면 지금 패를 계속하면 하나, 네. 그건 결국 득점을 둘, 단수 쳐서 잡아야 되는데요.
이 선수로 득을 보자는 다섯, 거죠. 여섯, 백이 지금 나와서 끊는 수는 있는데요. 끊는 수가 좀 뒷맛이 나쁘네요. 그런데 백이 바로 나와 끊는 것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수가 이제 두터운 수입니다. 간접적으로 중앙흙을 끊고 있는 셈이 되고요. 네. 베개 형태에도 도움이 될까요? 20초. 하나, 그렇죠. 둘, 백의 약점도 셋, 굿으로 어느 정도 완화가 넷, 됐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이창호 구단도 이제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국면이 가장 급박한 시점인데요. 두 기사는 모두 마지막 초읽기에 몰려 있습니다. 자, 백간에 지금 노림수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박정환 구단이 두텁게 하나, 그 둘, 셋, 하변을 늘면서 네. 이제 다섯, 그게 노림수를 여섯, 없앴고요. 일곱, 여덟. 따버렸네요. 흑은 완전히 패를 해소하면서 일단 우변에서는 득을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서로 간에 어떤 노림수 준비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네. 패를 했는데요. 따낸 장면에서 여기를 지금 나와 끊는 수는 당장은 네. 조금 무리입니다. 이렇게 끊으면 끊을 수는 있는데요. 흑에게도 이렇게 건너붙이는 수가 있어서 네.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안 열 수 없거든요. 그때 이쪽을 끊으면 네, 끊어버리면은 네. 다음에 여기를 단수 치더라도 넣는 순간에 백은 지금 4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고 서로 2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바깥이 점을 봉쇄되면 깨끗하게 흑집이 되죠. 백도 당장 끊기는 무리가 있겠네요. 이수 때문에 이제 네. 백은 이쪽을 빠졌고요. 이제는 수차례 안 듣기 때문에 흑도 이제 따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는 백은 이제 끊는 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해서 능률적으로 끊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끊어버리면은 네. 연결하면서 흑대마도 끊었으니까요. 그러나 흑은 이제 이렇게 두어서 가까스로 두 집을 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피차 위기는 넘겼습니다. 이제부터는 거의 이제 종반전인 것 같은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은 일곱, 위로 뒀군요. 여덟, 아홉. 전체를 차단을 했고요. 네, 백이 위로 둔 수가 더 두터운 수네요. 네, 위로 두고 연결하는 수가 더 두터운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흑이 자체로는 두 집이 없어요. 마지막. 자체로는 외부 통로와는 연결이 셋.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수습을 해야 됩니다. 다섯. 하지만 아주 좁은 공간은 아니에요. 네, 지금 그 자리가 급소해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1,000원으로 호구 치면 거의 두 집이 난 모습입니다. 상당히 탄력이 있는 형태네요. 네. 호구 치면 흑은 오른쪽에 한 집이 나고 호구 치면서 또 좌측에서도 한 집이 나기 때문에 네. 잡히는 데는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기분 같아서는 그 좌변으로 흑이 한 칸 뛰어서요. 백집을 파가하면서 삶을 구하고 싶은데 그것은 지금 흑이 호구 친 아래쪽으로 붙여오면은 마지막 하나, 이게 안형이 없어지거든요. 둘, 그래서 셋, 모험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선수득이죠. 절대 선수입니다.
손 빼면은 하변 쪽에 백이 건너붙여 왔을 때, 네. 마지막 하나, 뭐 하변을 가만히 둘, 위에서 셋, 눌러오더라도 흙이 응수가 넷, 곤란하네요. 다섯, 중앙 여섯, 형태는 이제 안정이 일곱. 되고 집바둑이 다시 된 건가요? 이제는 뭐 끝내기 승부입니다. 이제는 백도 약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좌중앙을 사선으로 지키는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이제 가장 큰 자리죠. 자, 그쪽에 백의 착수가 돌아와서 이제 어느 정도 지배 윤곽은 서로 결정이 됐어요. 현재는 잘 어울린 바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 네, 상당히 둘, 미세한데요. 셋, 네. 넷, 다섯, 이 덤 여섯 여섯, 집반 낼 수 있을지 이제 여덟, 덤이 좀 부담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네. 초반에 백이 제압을 해놓았던 좌하귀를 또 움직였습니다. 네, 그건 뭐 맛을 좀 남겨놓겠다는 거지. 네. 지금 초읽기의 시간 연장책이기도 하고요. 당장 무슨 특별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이수로 별게 없나요? 그 수로 뭐 사는 수는 없죠. 지금 흙집은 상변에서 우상귀일 때가 약 50집 조금 약합니다. 대략 한 50집. 마지막 그다음에 이제 하나, 우하귀 쪽이 문제인데요. 셋, 넷, 우하귀가 다섯, 뭐 한 15집. 여섯, 일곱, 여덟, 15집은 좀 강하고요. 네. 흙이 토탈 합쳐서 70집 바라볼 수 있거든요. 100집이 이제 과연 어떠냐인데 100집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좌변이 역시 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좌변이 여섯, 일곱, 60집이 강하거든요. 예. 아홉, 좌변만요? 네, 한 60집일 때. 네. 그다음에 중앙에 이제 그 흙 2점 단수 당한 곳. 네. 어느 쪽인가는 잡히죠. 예. 백도 지금 70집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역시 덤이 문제가 되겠네요. 네, 미세하긴 한데. 네. 마지막 하나, 백에는 두터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하 무슨 노림이 있는 건가요? 뭐 당장은 수가 없죠. 네. 패가 나면 아까운 패감을 자꾸 없애는 결과인데 어떻든 시간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지금 형태 자체는 아무 수도 안 나는 네, 건가요? 막으면 치중해서 네. 두 집은 만들 수가 없죠. 지금 큰 자리는 좌상변 쪽에 이 선으로 먼저 선수 활용 하나 해놓고 다음에 하변에 101점 하나, 둘, 잡는 수가 가장 커 셋, 보이는데요. 넷, 아니면 이제 다섯, 중앙 쪽을 깨는 것도 여섯, 큽니다. 일곱, 여덟, 아홉, 대략적으로 이제 큰 곳이 두 곳인데요. 자, 이제 하변에 지금 이쪽에 무슨 맛이 있다면 물론 흙이 네. 우세한데 당장은 별 수가 없어요. 네. 덤이 문제인 바둑이라면 흙도 어느 정도 집을 붙일 곳이 있어야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런 하나, 곳들이 좀 둘, 있을까요? 셋, 흙은 지금 집이 다섯, 앞으로 일곱, 여덟, 팽창할 수 있는 집이 별로 없어요. 네. 거기가 지금 일단 흙의 권리죠. 네, 기민한 수입니다. 손 빼면 한 칸 뛰어 들어가는 끝내기가 크죠. 그렇다면 흙은 집을 붙이는 것보다는 최대한 많이 지워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이 눈목자로 일곱, 지킨 지금 좌변 여덟, 쪽에 흙이 아홉, 입구자로 삭감하는 것도 거의 선수고요. 예, 적지 않은 끝내기입니다. 자, 서로 지금 아까부터 마지막 초읽기에 몰려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는 뭐 깊은 수읽기를 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바둑이 어느 정도 이제 굳혀져 있어요. 마지막. 끝내기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자리도 네. 큰 곳이죠. 다음에 두 점을 잇고 나면 양쪽에 끊는 수가 있죠. 네. 네, 활용수입니다. 백은 받아야 되죠. 네, 두 마지막. 점을 살려줘서는 안 하나, 됩니다. 둘, 셋, 네, 단순히 따내는 넷, 것은 흙이 다섯, 막아버리는 수가 워낙 여섯, 크거든요. 일곱, 여덟. 공배가 다집이 되니까. 네. 네, 그 하나 수가 교환이 필요하겠군요. 네, 그 수가 좋은 활용수예요. 네. 있기 전에 따내기 전이죠. 흙이 이제는 득점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점 때문에. 지금 두 점이 있는 것은 백이 빈삼각으로 단수 치고 막아서 흙이 몇 발짝 못 가죠. 흙은 받아야 되고요. 마지막 그때 따내면 둘, 보통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는 따내야 되는데요. 두 점을 맞췄게 따내느냐. 네. 상변을 마지막. 돌파하는 하나, 수는 당장은 좀 무리입니다. 셋, 넷. 확실하게 잡아뒀고요. 네, 거기- 흑인 상변 받아야 되나요? 상변을 지금 받지 않아도 백이 느는 수는 나와 끊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뭐 백이 몇 걸음 가진 못합니다. 예. 지금 흑이 상변을 받을 여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자체를 끝내기라고 보고 손을 돌려야 될 것 마지막.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물론 부분적으로는 여섯, 상변 지키는 것도 큽니다. 네, 확실하게 지켜두네요. 그렇게 지킴으로써 상변은 일단 굳어졌네요. 아까 한 50집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좀 더 흙집이 마지막 하나, 불었어요. 둘, 셋, 넷, 다섯. 집의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나 있지만 큰 끝내기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거기 백이 붙인 수고는 이제 옆끝내기입니다. 네. 흙이 먼저 일선을 젖혀 있는 수가 항상 선수 권리였는데요. 그 수를 없앴다는 의미에서 가치가 크죠. 흙은 하나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받지 넷, 않으면 밀고 다섯, 나가는 수가 크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손을 뺐나요? 자, 손을 빼고 뭐 여기도 당장 수가 나는 곳은 아닌데 지금 상변을 받지 않으면요 백이 밀고 나가고 흙이 막으면 또 붙이는 끝내기가 있어요. 네. 받으면 백이 선수 득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창호 구단은 계속 하변 쪽으로 손이 오는데요. 네, 일단 큰 자리죠 거기가. 네. 백이 먼저 흙이 둔 자리를 늘어두는 자체로 다음에 또 끼워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자리입니다. 그리고 선수죠. 사활과 관계가 있나요? 지금 손 빼면은 마지막 조금 전에 입구자 하나, 일선으로 했던 곳에서 네. 넘어가는 수단이 넷, 있죠. 패를 만드는 다섯, 수단이 발생할 것 여섯, 같아요. 일곱, 여덟, 아홉. 백은 정수는 이선으로 흙이 지금 끼워붙인 왼쪽으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책이었는데요.
조금 더 득을 보자고 한 겁니다. 흑이 한 점 잡으면 그때 단수 쳐서 선수 이익을 보겠다는 마지막.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발을 합니다. 자, 그 반발이 통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흑이 득을 본다면 형세가 역전될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 일단은 조금 무리수로 같아 네. 보입니다. 네, 셋. 그러나 넷, 이으면 넘어야 다섯. 되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그냥 넘으면 득이 없지 않나요? 네, 그냥 넘는 것은 백이 또 오른쪽으로 찔러가는 수도 있고 해서요. 네. 그냥 넣으면 일단 백은 왼쪽에 흑이 넘어가는 수를 방비하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승부수입니다. 네. 지금 이창호 구단이 뭔가 준비해둔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뭔가 수를 봐두었거나 네. 그냥 순리대로 둬서는 아무래도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여기가 갑자기 승부처로 등장을 넷. 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떤 수를 준비하고 있는지 다음 수순 궁금한데요. 한 번 더 밀겠다는 거죠? 네. 한 번 더 밀어서 응수를 굴복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백은 꽉 이어야 돼요. 뭐 여기서 호구 친다든지 하는 건 바로 넘었을 때 백이 손해만 본 거죠. 백이 있고 넘었을 때 흑이 그때 이제 백이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인데요. 백이 마지막. 조금 전에 그 하나, 위에서 젖힌 것은 네. 셋, 어쩌면 넷, 흑에게 승부의 다섯, 기회를 여섯, 허용한 수가 될지도 일곱, 몰라요. 그럼 그 여덟, 수로는 아홉. 뒤로 받았어야 네, 되나요? 뒤로 받으면 뭐 가장 무난했죠. 백도 순순히 연결은 안 하는데요. 네, 지금 찔러둔 수가 좋은 수순이에요. 네. 백이 위를 잇고 흑이 넘어간 뒤에는 찔러도 흑이 바로 막아준다는 마지막.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 그냥 후퇴할 거거든요. 둘, 근데 셋, 지금은 지금은 바로 다르죠. 막을 수밖에 없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선으로 차단하는 거는 흑이 바로 흑에게 끊겨서 그건 수상전이 백이 수부족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외길이고요. 네. 흑이 넘어가는 데까지도 진짜는 뭐 필연입니다. 흑이 좀 득을 본 건가요? 네, 그러나 이제 백도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이 이제 네. 끊겼을 때 흑도 좀 괴롭거든요. 박정환보다는 그 끊는 수를 아까부터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결하기 전에 먼저 오른쪽으로 두어서 흑의 응수를 물어봤던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끊고 지금 늘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늘면 흑도 위에서 받을 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늘어두면 그건 무책입니다. 그건 흑도 이어서 백이 뭐 네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다른 수가 없는데 하나, 백이 다른 수가 있나요? 네, 셋, 늘고 끼우는 수가 넷, 일단 성립될 것 다섯, 같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백의 목적은 지금 그 늘은 2점을 사석으로 허용하더라도 네. 어차피 손에 넣거든요. 흙이 다 넣고 때려내야 되니까. 백은 지금 좌측의 흙넉점만 둘, 잡으면 충분하다는 계산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는 네, 끼우는 수가 지금 맥점이 돼서 네. 네, 여기서 흙이 응수가 곤란해졌네요. 그 수로 백이 또 밀고 들어올 때 막을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백이 예리하게 수를 읽어두고 있었습니다. 네. 네, 하변 쪽 사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느는 수는 이어서요. 네. 백이 4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몇 수 안 되죠? 여기 흙은 네. 수가 많기 때문에 안 되는데 지금 끼우는 수가 좋은 수였어요. 만약에 이렇게 위에서 받아준다면 네. 있고, 연결해야 네, 하고요. 이렇게 밀고 나가면은 네. 받을 수가 없거든요. 단점 때문에 뭐 받거나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요. 이건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조여버리면요. 네. 해보시죠. 이렇게 두더라도 뒤에서부터 메꾸면 이 5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네, 이렇게 두더라도 네. 네, 이렇게 하면 결국은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면 흙이 여기 붙여서 백진을 파괴한 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군요. 오히려 손해를 본 수죠. 네. 저는 끼운 수가 백이 이긴다면 승천이 되는 것 같아요. 흙이 네. 지금 응수가 상당히 난처합니다. 자, 어떻게 위기를 넘길까요? 결국 아래서 받았는데요. 네, 아래서 받았습니다만은 이것은 마지막, 이 2점은 물론 잡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하기 흑진이 다 파괴가 되는데요. 우하기에서 한 15집 정도 기대됐던 흙집이 오히려 백에게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네. 뭐 따낼 때 한 점 몰아버리면 흙이 이을 수가 없거든요. 흙은 조금 더 득을 보려다가 백의 반발에 오히려 손해만 봤네요. 네, 이거 뭐 이제는 뭐 흙은 따내고 마지막. 백이 단수질 때 손을 하나, 빼고 다행히 둘, 네. 그 좌하귀의 입구자 일선에 교환해둔 다섯, 것이 있어서 넘어가면 2집은 납니다. 2대국자가 여기까지 수를 읽어뒀던 건가요? 네. 흙이 좌하귀를 넘어가면서 산 것도 상당히 큰데요. 백에게 잡히는 것과 마지막. 안팎 계산을 한다면은 네. 둘, 셋, 넷, 결국 다섯, 바꿔치기가 되는 여섯, 셈인데요. 네, 한 일곱. 30집 가까이 됩니다. 30집 조금 약한데 그러나 우하기 쪽에 그 흙 5점이 백에게 잡힌다면 네. 흙은 좌기를 사러 가도 결코 득을 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우하기가 완전히 잡히는 형태인가요? 물론 지금 여기서 흙이 우하기 가일수하면 살긴 해요. 네. 예, 그러나 다섯. 그쪽 가일수할 여유가 없어요. 가일수를 했다가는 백이 하변 차단해서 흙이 102점은 잡았지만 다 잡힌 꼴이 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넘어가 두면 흙도 확실히 살았는데요. 네. 우하기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흙은 일단 넘어서 마지막, 하나, 좌위에 둘, 잡혔던 돌은 셋, 넷, 살리는 데 성공을 다섯, 했습니다마는 여섯, 우하기의 일곱, 희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화기가 흑이 15집 바라보던 곳이 만약에 100이 가일수 한다면 100집이 그 이상 나거든요. 약 20집 나거든요. 이 교환은, 이 바꿔치기는 마지막 흑이 득이 없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우하기도 크게 들어갔습니다. 네. 우화기가 알토랑 같이 들어갔어요. 100집이 몇 집입니까? 100집이 26집. 강하게 마지막. 났거든요. 하나, 둘, 이제 흑이 셋, 마음이 좀 급해지겠어요. 네, 100집이 다섯, 26집 났는데 여섯, 흑집이 한 네. 15집 날 짜리니까 한 30여 집 정도 안팎 흑입니다. 네, 흑이 좌악이 살아간 것이 아무리 넉넉하게 봐주더라도 30집 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바꿔치기에서 또 흑이 좀 손해를 봤다. 이런 결론이 되는데요. 원래도 흑이 여유가 있는 마지막. 바둑은 아니었는데요. 하나, 네. 둘, 셋, 넷, 그래도 상당히 미세했었는데요. 네. 여섯. 여기에서 일곱, 여덟, 승부의 아홉. 편차가 조금 벌어진 것 같아요. 백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3선으로 단수 쳐서 상변을 키우는 수가 있고요. 마지막. 네, 지금은 그렇게 둘 것 하나,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나가면 오른쪽으로 밀어서 어차피 흑 한 점을 살리긴 어렵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건 뭐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게 두고 호구 치는 정도인데요. 이제 큰 자리들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이제는 뭐 상변이요. 좌상변 마지막. 막는 수가 제일 크죠.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흑은 이제 호구 쳐야 되는데요. 흑이 호구 칠 때 백은 받을 수도 있고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만 받아두겠죠. 호구 치는 수는 선수입니다. 만약에 백이 받지 않으면 흑이 가만히 한 점을 잇는 수는 별게 없어요. 그런데 흑은 한 점을 잇기 전에 네. 오른쪽으로 두 점으로 마지막. 키우는 수가 성립이 돼서 하나, 이렇게 둘, 되면 백이 석점이 떨어집니다. 넷, 호구 치는 수는 다섯, 흑의 권리라고 볼 수가 여섯, 있죠. 일곱, 여덟, 아홉. 우하에 무슨 맛이 남아있나요? 특별한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손해, 어차피 잡혀있던 곳이니까 손해는 없죠. 그리고 이제 그쪽에 백은이 따내야 마지막. 되거든요, 한 점. 하나, 화점에 둘, 두어서 끊을 수도 있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창호 단위가 지금 착각이었던 것 같네요. 그쪽을 막아서, 네. 네, 이건 득이 없네요. 오히려 더 손해를 본 건가요? 네, 이거 결정탑니다. 네. 네, 이창호 단 착각이 나왔네요. 네. 자, 우하기 쪽 사활을 잠시 보겠습니다. 네, 네. 이건 지금 막아서, 네, 지금 이창호 구단의 생각은 이쪽을 받아주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게 네. 막으니까 아무 수가 없었어요. 이 끝내기를 엄청나게 손해본 겁니다. 바깥쪽에서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까지 두는 끝내기가 가능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쪽으로 두는 건 단수로 안 되고요. 여기 두는 것도 이렇게 해서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백은 이쪽으로 두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뭐 그런데- 이런 수라든가 이런 수가 다 선수니까 결국은 백이 여기 이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백의 영토를 선수를 줄일 수가 있는 자리를 실전은 네, 이렇게 둬서 네, 이교환이 된 거예요. 한 수 놀았죠. 두어진 꼴이 됐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네, 여기서 형세가 완전히 기울어지는 것 같네요. 네, 결국 흑이 2점이었지만 따내서 별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어차피 안에서는 살 수 없는 안녕이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차이가 일곱. 조금 더 벌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 끝내기 하나는 기분이 좋습니다만은 네. 그건 별게 없죠. 쌍립서 받아놔도 되지만 약간 뒷맛이 남기 때문에 백은 뭐 쌍립 쓰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건 뭐 이겼습니다 하는 선언이나 같네요. 예. 석점을 이어도 아무 수가 없는 곳인데 가장 안전하게 뒀어요. 네. 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네요. 네. 득점- 석점 정도는 줘도 형세에 영향이 없다는 네, 뜻이네요. 석점 잡는 수가 일단 현실적으로 5집이거든요. 네. 예. 자, 마지막 프로들은 한 집을 하나, 손해봐도 둘, 통곡을 한다는데 셋, 5집을 내줍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신에 아무런 맛 없이 깔끔해졌는데요. 네. 그것은 다음에 일선으로 젖혀서 패하는 수를 노린 거죠. 일선으로 흙이 젖히고 호구 치면 그 끊는 수와 우하기에 2집 내는 패를 노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오늘은 이 일선의 입구자 수가 여러 번 나오네요. 네. 이렇게 받는 게 가장 집으로 득인가요? 네, 확실한 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제는 큰 끝내기도 많이 여섯, 했고요. 정리가 일곱, 꽤 됐습니다. 여덟, 아홉. 큰 자리죠. 2점 살린 것도요. 다음에 왼쪽으로 꼬부려서 네. 백집을 없애는 끝내기도 보장이 마지막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앙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는 상변이 가장 클까요? 그렇습니다. 백은 상변 쪽에 이선으로 밀고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중앙을 밀고 들어가서 푹 한 점 제압하는 것도 크고요. 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바둑은 초반에 우상귀에서 뜻하지 않았던 패싸움이 벌어져서요. 초반에는 패감이 별로 없는 장면인데 이창호 구단이 좌변 쪽에 손에 마지막 패를 쓰면서 하나, 예, 둘, 조금 백이 두기 편한 국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초반부터 집으로는 조금 손해를 네, 봤어요.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끝내기도 뭐 이창호 마지막 구단 못지않게 하나, 빈틈이었기 때문에 네. 끝내기에서 역전시키기는 좀 다섯, 어렵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정환 구단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고 또 3년째 결승에 진출을 할 때 단 한 판도 지지 않았었는데요. 네. 유일한 2패가 이창호 구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승 7 그리고 승자조 결승에서 마지막 이창호 구단에게 하나, 2패를 당했는데요. 셋, 넷, 네, 거기 선수로 한 점 잡은 것도 좀 짭짤한 곳이었어요. 네, 이창호 구단 표정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네. 박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예, 이미 하나, 둘, 미세한 승부가 셋, 아니기 때문에 넷, 예, 형세는 다섯, 서로 여섯, 감지하고 있는 거죠.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 뭐 상변도 백이 선수로 처리를 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는 어려운 부분들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제는 뭐 흙이 조금 전에 그 좌하 쪽을 호구 치지 않았으니까 네. 거기 끊는 것도 크고요. 역끝내기로. 아니면은 좌상 중앙 쪽에 틀어막는 수, 뭐 마지막 그런 정도가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중앙의 경계선이 그어지지 않은 곳은 거의 공배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마지막 물론 백이 날일자나 둘, 아니 입구자 정도 두면 넷, 다소 집은 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집이 우상일 마지막 때가 가장 유일한 큰 집인데요. 둘, 네. 셋, 넷, 한 쉬운 5집 다섯, 정도 나거든요. 여섯, 일곱, 그리고 하변 여덟. 쪽이 열석집, 중앙까지 해서 15집, 흙집이 약 70집. 뭐 흙집은 아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네. 네, 백집이 어떤가요? 백집은 마지막 하나, 일단 우하기가 상당히 셋, 커졌죠. 넷, 네. 다섯, 우상변도 여섯, 한 점을 잡으면서 일곱. 커졌고요. 여덟, 아홉. 백은 뭐 그 좌중앙이 다 공배가 된다 하더라도 네. 50집이 넘거든요. 아, 네. 그리고 우하기에 흙 7, 마지막 6점 잡은 하나, 쪽만 해도 지금 둘, 20집입니다. 셋, 집 차이가 네. 조금 넷. 나는군요. 다섯, 그렇다면 여섯, 일곱, 그리고 중앙에 여덟, 또 흙 한 점씩 아홉. 잡은 호가가 있고요. 백집은 적게 잡아도 쉬운 한 6집. 네. 반면으로도 지금은 집 네. 차이가 납니다. 네, 흙으로서는 더 이상 마지막 해볼 것이 하나, 눈에 안 둘. 띄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맛좋게 뒀죠. 그쪽도 깔끔하게 다 집이 붙었고요. 문제는 집 차이가 조금 벌어졌는데 백이 뭔가 얇은 곳이 없어요. 네, 백은 뭐 앞으로 한 집이라도 더 마지막 늘어나면 늘어나지 하나, 줄어들 것이 없습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7, 8. 네, 이제 흙이 돈다면 좌쪽에 호구 선수를 쳐놓고요. 중앙 삭감하는 정도인데요. 네. 마지막 그렇게 두더라도 뭐 하나, 둘, 개가를 바라보기는 셋,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넷, 5, 6, 7, 8. 이쪽이 다 지워진다고 해도 100의 여유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뭐 한 칸으로 100이 뛰어서 받는 수가 정수고요. 네, 이제는 다 뒀습니다. 네. 이제는 뭐 좌중앙 호구 치고 중앙 백석 좀 마지막 잡는 정도. 하나, 네, 그 정도인데요. 둘, 셋, 넷, 5, 6, 7, 8, 9. 네, 거길 둔 이상은 이제 네. 밀어 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작은 끝내기들만 남아 있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이창호 구단의 성품으로 네. 봤을 때는 네. 5. 개가까지 갈 것 같지가 않아요. 아, 지금 개시 소리가 멈췄죠? 돌을 거두었습니다. 돌을 던졌네요. 네, 박정환 구단은 하변 쪽을 가장 먼저 가리켰는데요. 네. 하변의 변화가 뜻은 마지막 승부처였는데요. 네. 거기서 형세가 백에게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이국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승부는 1대1 원점이 됐습니다. 초반 이후에는 계속해서 우세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아무래도 흙이 손해패를 많이 썼죠. 네. 그것이 좀 부담스러웠고 그 뒤로도 많이 따라 붙었는데요. 네. 이창호 구단의 이 승부수에서 박정환 구단이 끼우는 수를 발견한 것이 행운이었어요. 끼우는 수를 당해서는 흙이 만회하기가 좀 어려운 국면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1번째 KBS 바둑왕전의 영광의 주인공은 최종국에서 그렇습니다. 가려지게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결승 최종국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